그래도 말해주세요. 저를 선택한 건 양심이었나요? 장난이었나요? 비가 많이 내리는 아침입니다. 서울 종로 골목은 회색 비막 속에 잠겨 있습니다. 건물 유리창마다 물길이 흘러내립니다. 차들이 물을 튀기며 지나가고 우산들이 검은 물결처럼 인도를 가득 메웁니다. 골목 안쪽 2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체인 카페가 있습니다. 현관 간판에는 익숙한 로고가 반짝입니다. 자동문이 띠링 소리를 내며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힙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들락거립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한지민이 움직입니다. 검은 앞치마를 묶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손에는 얇은 비닐 장갑이 끼워져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는 증기 소리와 우유 거품 소리가 이어집니다. 지민의 동작은 빠르지만 조용합니다. 얼음을 퍼서 컵에 붓고 샷을 넣고 뚜껑을 닫고 손님 이름을 부릅니다. 김민수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선명하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익숙하게 무리하지 않는 톤입니다. 카페 안은 따뜻합니다. 실내에는 커피 향과 젖은 옷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노트북을 연 직장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눈은 화면에 고정돼 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는 잘 차려입은 여성 둘이 커피를 앞에 두고 속닥입니다. 매장 매니저 박 과장은 카운터 옆에서 팔짱을 끼고 매장을 둘러봅니다. 머리는 젤로 반듯하게 올려 넘겼습니다. 입가에는 늘 긴장한 듯한 선이 잡혀 있습니다. 지민 씨, 테이블 돌아보세요. 컵 쌓이지 않게. 짧은 한마디가 날아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민은 즉시 대답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입니다. 지민은 테이블을 한번 훑어봅니다. 어디서나 눈치 보는 연습이 익숙합니다. 손님이 눈살을 찌푸리기 전에 다가가고 빈 컵이 산처럼 쌓이기 전에 치웁니다. 작은 불편이 항해 전화와 컴플레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자꾸 바깥으로 향합니다. 창밖 빗줄기와 젖은 인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굽어진 어깨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오래전 한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시장 골목. 초등학생이던 지민은 젖은 플라스틱 바닥을 맨 운동화로 밟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만 돌리고 발걸음만 빨리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 낡은 꽃무늬 잠바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얇은 스웨터 위로 누군가의 헌 담요가 얹혔습니다. 떨리던 어깨에 따뜻한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의 감촉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이후 지민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어른이 된다면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현재로 돌아옵니다. 증기 소리가 다시 커집니다. 지민은 젖은 기억을 한번 털어내듯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다시 카운터 뒤에 섭니다. 그때 자동문이 한 번 더 열립니다.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조금 흔들립니다.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입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합니다. 오래된 야구 점퍼가 어깨에 걸쳐져 있습니다. 점퍼는 비에 흠뻑 젖어 색이 더 어두워져 있습니다. 바짓단에서 물이 떨어지고 운동화 앞코는 닳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문가에 서서 매장을 둘러봅니다.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어색한 자세입니다. 눈동자는 조심스럽습니다. 손은 주머니 안에서 꼼지락거립니다. 잠시 후 그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옵니다. 걸음은 느리고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 가능할까요? 계산대 앞에 서 있던 박 과장이 결제 단말기를 눌러 금액을 띄웁니다. 3,800원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손을 주머니 안으로 깊게 밀어 넣습니다. 주머니 안을 한 번, 두 번 뒤집습니다. 표정에 당황이 스칩니다. 이마에 붙은 젖은 머리카락이 더 붓습니다. 그는 가방 지퍼를 급하게 엽니다. 낡은 서류 봉투, 구겨진 전단지, 영수증들이 보입니다. 안쪽까지 손을 넣어 뒤지지만 원하는 물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손이 조금 더 흔들리고 숨이 짧게 끊어지는 게 보입니다. 저 잠시만요. 남자가 난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네요. 카페 안 공기가 미세하게 변합니다. 가까운 테이블의 손님이 고개를 들어 쳐다봅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던 사람이 잠시 화면을 멈춥니다. 남자가 다시 말을 이읍니다. 혹시 여기 안에서 비만 조금 피하고 가도 될까요? 금방 그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박 과장이 팔짱을 낀 채로 남자를 내려다봅니다. 표정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립니다. 손님, 여긴 카페입니다. 쉼터 아니에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주문을 하셔야 자리에 앉으실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입니다. 남자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희어집니다. 아, 예, 제가. 말끝이 점점 작아집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젖은 신발 앞코만 보입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얇은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요즘 진짜 별사람 다 있네. 돈도 없으면서 카페는 왜 와?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일부러 들리게 말하는 톤입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지민의 가슴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손에 쥔 천 컵홀더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오래전 시장 골목의 바닥이 스칩니다. 쓰러져 있던 엄마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그때의 자신이 떠오릅니다. 비가 어깨를 찌르던 감각, 주변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그리고 담요의 따뜻한 무게. 지민 씨, 주문 대기 안 봐요? 박 과장의 말이 옆에서 툭 떨어집니다. 지민은 심호흡을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과장님,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ATM에서 뽑아둔 10,000원짜리 한 장이 접혀 있습니다. 손끝이 잠깐 망설이다가 지폐를 꺼냅니다. 한 잔 계산해 주세요. 박 과장이 눈썹을 찌푸립니다. 지민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민은 얼굴을 숙이지 않습니다. 다만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춥니다. 제 아르바이트비에서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은요. 구석 테이블의 여성이 키득거립니다. 와, 요즘 알바들 멋있네. 자선 사업도 하고. 지민은 일부러 그쪽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젖은 점퍼의 남자를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남자의 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리고 어딘가 미안하다는 듯 흔들립니다. 저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가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지민이 말합니다. 비를 피할 때가 필요하시지요. 뜨거운 걸로 해드릴게요. 그녀는 지폐를 단말기 옆에 올려놓습니다. 손끝이 떨리지는 않습니다. 몸 어느 한 곳은 분명히 두렵고 불안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묵직한 확신이 올라옵니다. 박 과장은 마지못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한 번만입니다. 다음에는 안 됩니다. 알죠? 반쯤은 그녀에게, 반쯤은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컵을 꺼내고 샷을 추출하고 뜨거운 물을 채웁니다.
손놀림은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조금 다릅니다.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커피 향이 짙게 올라옵니다. 김이 피어오릅니다. 지민은 종이컵에 슬리브를 끼우고 조심스레 들고 나갑니다. 저쪽 창가 자리로 가세요. 지민이 말합니다. 바깥 비가 잘 보이는 자리예요.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남자는 작게 허리를 굽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는 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민은 그 말을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컵을 그의 손에 건네고 다시 카운터 쪽으로 돌아갑니다. 카페 안에는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아까까지 키득거리던 사람들도 다시 화면으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미세한 변화가 남아 있습니다. 박 과장은 다시 팔짱을 끼고 카운터 뒤에 섭니다. 지민을 스치고 지나가는 눈빛에는 못마땅함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지민은 다시 주문 대기 화면을 확인합니다. 손에는 여전히 컵과 샷, 우유가 올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아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아주 작은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녀는 잠깐 창가를 돌아봅니다. 젖은 점퍼의 남자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그 너머로 번지는 종로의 네온 사인들이 흐릿하게 번집니다. 지민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전 시장 골목의 따뜻한 담요와 지금 손에서 식어가는 월급 계산이 뒤엉킵니다. 지갑 속 10,000원은 하나 줄었지만 그 대신 마음 한가운데에는 오래전 자신이 했던 약속이 또렷이 되살아납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은 아직 모릅니다. 방금 건넨 이 한 잔의 커피가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갈지요. 하지만 비는 계속 내리고 자동문은 계속 열리고 닫힙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그녀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잔잔하지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여전히 끈질깁니다. 종로 골목은 눅눅한 회색으로 젖어 있습니다. 카페 안 공기도 어제와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로고 머그잔, 똑같은 조명, 똑같은 음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미세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지민이 매장에 들어설 때였습니다. 이미 카운터 안쪽에는 박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어딘가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지민 씨, 출근하면 먼저 저 좀 봅시다. 인사 대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민은 잠시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네, 과장님. 휴게실과 사무실을 겸한 작은 방은 늘 그렇듯 커피 찌꺼기와 락스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벽에는 본사에서 내려온 공지와 친절 서비스 매뉴얼이 붙어 있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 과장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일 알고 있지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제는 제가 결제했으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는 평평하지만 언성이 살짝 올라갑니다. 여기는 체인점입니다. 본사 규정 아시지요? 직원 임의로 무료 제공하면 안 됩니다. 할인을 해도 기록을 남겨야 하고요. 지민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무료로 드린 건 아니고요. 제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영수증도 뽑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 과장이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립니다. 손님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민원 넣으려고 찍어갔습니다. 가게에서 노숙자한테 공짜로 커피 준다고요. 이게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노숙자.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지민의 입술이 조금 굳어집니다. 그분 말씀도 공손했고요. 그냥 비를 피할 때가 필요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요. 박 과장이 한숨을 쉽니다. 지민 씨 마음 좋은 건 알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개인 감정보다 매장 운영이 먼저입니다. 어제 상황, 다른 손님이 불편해했어요. 돈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요. 지민은 잠시 눈을 내리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저하지 않고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혹시 비 오는 날에 한해서 따뜻한 물이나 아주 저렴한 메뉴 하나 정도는 매장 차원에서 정해두는 건 어떨까요? 진짜 힘들어 보이는 분들한테요. 규정 안에서요. 박 과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피곤함과 짜증,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망설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올라오는 말은 짧습니다. 그런 거 본사에서 절대 안 됩니다. 괜히 오해 살 일 만들지 마요. 여기는 공공기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박 과장이 덧붙입니다. 이런 일 또 생기면 스케줄 조정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스케줄 조정. 사실상 경고입니다. 근무 시간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지민의 손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하고 방을 나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마치 뒤로 물러날 공간이 하나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카운터로 돌아오자 동료 수진이 슬쩍 다가옵니다. 입꼬리에 묘한 웃음이 걸려 있습니다. 야, 어제 완전 멋있었다며. 수진이 작게 웃습니다. 돈 없는 아저씨 커피 사주고 손님이 그거 동영상 찍어서 올릴 뻔했다던데. 옆에서 컵을 닦던 민석이 툭 끼어듭니다. 그 영상 올라갔으면 조회수 장난 아니었을 듯. 알바생의 감동시라 뭐 이런 제목으로. 둘의 말투는 농담처럼 가볍지만 그 안에 섞인 온도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지민은 억지로 웃음을 짓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수진이 눈을 굴립니다. 그래 뭐. 마음씨 좋은 건 인정. 근데 조심해. 과장님 아까 엄청 열받아 보이던데. 민석이 장난스럽게 말을 보탭니다. 야, 근데 진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냐? 그 아저씨 사실 재벌 회장님일 수도 있잖아. 드라마처럼. 나중에 그날의 친절을 잊지 못해 이러면서 호텔로 초대하고. 수진이 킬킬 웃습니다. 에이,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있지. 현실은 그냥 공짜 한 잔 얻어먹고 가는 거지 뭐. 지민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조금 더 꽉 쥐고 테이블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등 뒤에서 아직 웃음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래도 좋겠다. 그런 상상이라도 할 수 있어서. 그러게. 난 그런 거 해도 안 와. 복이 없어서. 지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테이블에 남은 얼룩을 천천히 닦습니다. 물방울이 천에 번집니다. 자신에게 번지는 말들을 대신 받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에는 손님이 잠시 뜸해집니다. 지민은 카운터 안쪽에서 컵 정리를 하며 다시 한번 매니저 쪽으로 시선을 보냅니다. 박 과장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뭐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매장을 훑습니다. 지민은 짧게 결심합니다. 오늘은 더 문제를 만들지 말자.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손님이 다가오면 환하게 웃고 주문을 받고 정해진 멘트를 정확히 말합니다.
매뉴얼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어제 창가에 앉아있던 젖은 점퍼의 남자가 계속 떠오릅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던 손, 유리창 너머 비를 바라보던 눈, 고개를 숙이며 했던 말. 덕분에 오늘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습니다. 지민은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정말 큰 실수였을까 다시 묻게 됩니다. 퇴근 시간은 평소보다 더 천천히 다가오는 듯합니다. 스케줄표를 확인하자 다음 주에 예정돼 있던 지민의 근무 시간이 조금 줄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가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스케줄이. 지민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박 과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합니다. 이번 주는 인건비 조정 좀 해야 해서요. 다들 조금씩 줄었습니다. 지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모두가 줄었는지 자신만 줄었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만 알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입니다. 퇴근 후 종로 사거리 버스 정류장에는 젖은 우산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민은 오래된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립니다. 다리에 묻은 커피 얼룩이 슬쩍 보입니다. 버스 창문에는 빗물이 줄을 그립니다. 창밖 불빛이 번집니다. 지민은 흐릿한 거리 풍경을 보다가 눈을 감습니다. 순간 또 시장 골목의 냄새가 떠오릅니다. 생선 비린내와 젖은 시멘트 냄새, 쓰러진 엄마의 손끝. 그때 자신에게 덮였던 헌 담요의 촉감이 다시 올라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담요 끝자락을 붙들고 울던 어린 지민의 손. 괜찮다, 애야. 사람 사는 데는 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낯선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은 마음속으로만 여러 번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며 흔들립니다. 지민은 반사적으로 손잡이를 꽉 쥡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옥탑방 계단은 비에 젖어 있습니다. 작은 현관문을 열자 허연 형광등과 함께 라온의 기침 소리가 맞이합니다. 언니 왔어? 라온은 얇은 담요를 덮고 소파에 기대 앉아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장난기가 남아 있습니다. 응, 오늘 좀 늦었지? 지민은 젖은 옷을 대충 걸어두고 부엌 쪽으로 갑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2개, 프라이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2개, 파 조금, 김치통 하나가 전부입니다. 라온아, 밥 먹었어? 라면 반개. 왜 반개만 먹어? 반개도 많아. 요즘 입맛이 없어요. 라온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기침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지민은 후라이팬을 꺼냅니다. 계란을 풀고 김치를 잘게 썹니다. 작은 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언니 오늘 표정 안 좋다. 라온이 조용히 묻습니다. 손님이랑 싸웠어? 싸우진 않았어. 지민은 계란을 뒤집으며 짧게 답합니다. 그냥 조금 혼났지. 왜? 지민은 잠시 말이 멈춥니다. 그 후에 최대한 간단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남자가 지갑을 못 찾았던 것, 비를 피하고 싶다고 했던 것, 자신이 대신 계산한 것, 가리고 매니저의 반응. 라온은 조용히 듣습니다. 눈썹이 천천히 모입니다. 언니 잘했는데. 글쎄. 지민은 접시에 계란볶음을 덜어주며 말합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 손님이 불편해했을 수도 있고 규정도 있고. 근데 언니는? 라온이 포크를 멈추고 묻습니다. 언니 입장에서는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후회돼요? 지민은 대답 대신 자기 몫의 계란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습니다. 간이 조금 모자랍니다. 하지만 먹을 만합니다. 후회는 안 돼. 잠시 후 나온 말은 짧습니다. 그냥 무섭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니는 원래 무서워하면서도 하잖아. 라온이 웃습니다. 시장 골목 할머니 얘기 맨날 하면서 나중에 나도 저렇게 이러던 사람 누구야? 지민은 피식 웃습니다. 그래, 그런 말 했었지. 방안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다시 다가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지민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지폐 칸에는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두 장. 카드에는 거의 잔액이 없습니다. 월세 날짜는 다가옵니다. 다음 주 줄어든 근무 시간도 머릿속을 스칩니다. 언니, 나 약은 다 먹었어. 다음 거 처방 받을 때까진 버틸 수 있어. 라온이 괜히 덧붙입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내일 병원 가보자. 감기인지 뭐인지 확실히 알고. 지갑을 다시 닫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춥니다. 어제의 3,800원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돈이면 라온에게 죽을 한 번 더 사줄 수도 있었겠지요. 약을 하루 더 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창가에 앉아있던 남자의 두 손과 눈빛이 떠오릅니다. 오늘 조금은 버틸 수 있다던 말. 지민은 조용히 숨을 뱉습니다. 그래도 그게 틀린 선택 같지는 않아. 라온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언니는요, 가끔 바보 같고요. 그래서 좀 멋있어요. 무슨 이상한 칭찬이야. 지민이 웃습니다. 둘의 웃음은 잠시 방안을 채웁니다. 그러다 다시 잦아듭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옥탑방 얇은 천장 위로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지민은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감습니다. 매니저의 차가운 말들, 동료들의 농담 같은 조롱, 버스 안에서 흔들리던 빗물, 동생의 마른 기침, 그리고 창가의 남자. 여러 장면이 겹쳐집니다. 불안과 후회, 자책과 자부심이 뒤섞입니다.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또렷합니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까? 지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대답을 찾아갑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묘한 평온도 함께 깃듭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작아지는 건 그냥 보고 있지 말자.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입니다. 아주 작은 속삭임입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자신이 한 이 결심이 곧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은 다만 빗소리와 옥탑방의 어둠 속에서 혼자만의 다짐을 조금 더 단단히 쥐고 있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는 잦아들었다가 또 내렸습니다. 날씨처럼 마음도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은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누가 작아지는 순간만큼은 그냥 보지 말자. 그러나 동시에 매니저의 경고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면 스케줄 조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민의 행동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먼저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표정, 어깨, 손. 메뉴판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추워 보이는 배달 기사가 들어오면 얼음은 조금만 넣어드릴게요. 밖에 추우시죠? 작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가 한 손으로 지갑을 꺼내다 떨어뜨리면 제가 해드릴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웃으며 카드를 주어줍니다. 규정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허용된 선 안에서 말의 온도를 조금 올립니다. 그게 지금 지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카페 안 공기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수지는 여전히 쉬는 시간마다 휴대폰을 보며 말을 꺼냅니다. 요즘 진짜 조심해. 손님들 민원 바로 넣는다니까. 민석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기적이 올 수도 있지. 선행했다고 재벌이 나타나는 그런 거. 지민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만 웃습니다. 현실에는 그런 일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날의 남자도 이제는 어디선가 또 비를 피하고 있겠지요. 그 정도로만 상상합니다. 그날도 그런 평범한 하루의 연장이었습니다. 점심 러시가 끝나고 매장 안이 잠시 한가해졌습니다. 테이블 몇 개만 채워져 있고 커피 머신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지민은 창가 쪽을 한번 훑어보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컵을 정리합니다. 창밖의 겨울 햇빛이 유리 위를 미끄러집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띠링. 차가운 공기가 한 번 더 밀려 들어옵니다. 지민은 습관처럼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잠시 시선이 멈춥니다. 문간에 서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젖은 점퍼가 아닙니다. 어깨에 잘 맞는 검은 코트, 목에는 얇은 머플러, 구두는 윤기가 나고 바짓단에는 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은 같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정중한 눈. 언젠가 유리창 너머 비를 바라보던 그 눈빛입니다. 지민의 손이 잠시 공중에서 멈춥니다. 종이컵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남자는 카운터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매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발소리는 차분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도 지민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앉을 자리가 어디인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창가 그날의 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 젖은 점퍼를 걸쳤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민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뜁니다. 손끝이 저릿합니다. 지민 씨, 주문 아직 안 받았어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립니다. 지민은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트레이 위에 물 한 잔을 올립니다. 메뉴판도 함께 집어듭니다. 걸음은 최대한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가슴 안쪽에서 작은 떨림이 올라옵니다.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줄을 지어 신호를 기다립니다. 유리창에는 희미하게 그의 얼굴이 비쳐 있습니다. 지민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돌립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메뉴판 드리겠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정중합니다. 남자는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인상이지만 어쩐지 더 낯익게 느껴지는 얼굴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먼저 말합니다. 지민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비 많이 오던 날 여기 오셨었죠. 맞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커피 한 잔 덕분에 많이 버텼습니다. 지민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순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문장을 꺼냅니다. 그때 많이 급해 보이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그는 잠시 웃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덕분에요.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주문을 하러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자세는 묘하게 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오늘은 주문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지민은 순간 당황합니다. 규정이 떠오릅니다. 주문 안 하면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아, 그러시면 혹시 잠깐만요. 그가 손을 들어 조용히 막습니다.
표정은 예의 바르지만 눈빛은 진지합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민은 숨을 고릅니다. 주변 소리가 잠깐 먼 곳으로 물러난 느낌입니다. 그날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질문은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더 깊게 파고듭니다. 지민의 시선이 잠시 테이블 위로 떨어집니다. 나무 무늬 표면에 그의 손 그림자가 흔들립니다. 왜였을까? 스스로에게도 묻게 됩니다. 그날 빗물, 담요, 쓰러진 엄마 시장 냄새, 할머니의 목소리, 여러 장면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지민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날 그냥 그 상황이 예전 생각이 나서요. 예전이요? 어릴 때 시장에서 엄마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가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딱 한 분만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셨어요. 지민은 허공을 잠시 바라봅니다. 할머니의 손, 눅눅한 담요의 감촉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그날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제 차례라고 느껴졌어요.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내립니다. 남자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끝까지 듣습니다. 그의 눈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창밖 반사된 얼굴보다 지금 눈앞의 표정이 더 선명합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가 묻습니다. 혼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지민은 웃음 비슷한 숨을 내쉽니다. 네. 실제로 혼났고요. 둘 사이에 짧은 웃음이 스칩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여전히 어딘가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남습니다. 그때 카운터 쪽에서 박 과장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지민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매니저는 아무 말 없이 다만 잠깐 그녀와 눈을 마주친 후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립니다.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지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문 안 하실 거면 오래 머무르시면 안 될 수도 있어서요. 규정이.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주머니로 가져갑니다. 이번에는 지갑을 꺼냅니다. 적당한 두께의 오래 쓰지 않은 듯한 지갑입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2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잔은 지금, 한 잔은 나중에 이야기할 때. 지민은 잠시 말이 막힙니다. 나중이라는 단어가 귀에 남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녀는 잽싸게 카운터로 돌아가 주문을 입력합니다. 단말기 화면에 아메리카노 2가 뜹니다. 그의 카드가 지나갑니다. 승인음이 들립니다. 잔을 준비하는 동안 지민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왜 다시 왔을까? 그냥 감사 인사일까?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묻지? 커피 2잔이 완성됩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지민은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습니다. 이건 지금 드시고요. 그녀는 나머지 한 잔을 잠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조용히 웃습니다. 이건 제안 하나 드릴 때 같이 마시죠. 제안. 낯선 단어가 또 하나 더해집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혹시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음 주에 이 근처에서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조용한 곳에서요. 지민은 본능적으로 경계를 세웁니다. 머릿속에 빨간 경고등이 켜집니다.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 것. 요즘 이상한 사람 많다. 라온이 늘 하던 말도 떠오릅니다. 제가 알바라서요. 스케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지민은 신중하게 답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이 카페 앞으로 도착하는 우편을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점장님께 말씀은 드려두겠습니다. 우편. 지민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규정도 떠오르고 박 과장의 시선도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는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춰 인사합니다. 오늘도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한 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납니다. 이번에는 비가 아닌 햇빛이 그의 어깨를 비춥니다.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날 저녁 마감 청소를 마친 뒤 지민은 출입문 옆 작은 선반을 정리합니다. 전단지와 광고 우편들 사이에서 흰색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앞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부르서울 종로점 한지민님께. 지민의 손이 잠시 굳습니다. 봉투는 두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지민 씨, 그거 오늘 아까운 거예요. 수진이 한쪽에서 말합니다. 어떤 아저씨가 직접 갖다 놓고 갔어. 이름이 뭐였더라? 강 뭐라고 하던데. 강. 이름의 한 글자만 머릿속에 남습니다. 지민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엽니다. 안에는 간단한 카드 한 장과 회사 로고가 찍힌 명함, 그리고 호텔 이름이 적힌 초대장이 들어 있습니다. 카드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지민 씨에게 커피 한 잔의 용기는 생각보다 먼 곳까지 닿기도 합니다. 말로만 감사 인사를 전하기엔 마음이 부족해서 조용히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담된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번쯤은 스스로의 선택이 어디까지 닿는지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도윤 드림. 지민은 명함을 뒤집어 봅니다. 익숙한 회사 이름입니다. 뉴스에서 여러 번 들어본 큰 재단과 기업의 로고입니다. 머리가 잠시 멍해집니다. 장난인가?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동시에 이상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첫날의 낡은 점퍼, 지갑이 없었다는 말, 다시 나타난 정장 차림, 우편으로 온 초대장, 나를 시험한 걸까?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가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요동칩니다. 감사, 분노, 호기심, 불신, 여러 감정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라온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박 과장의 말도 떠오릅니다. 여긴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이 떠오릅니다. 누군가 작아지는 순간을 그냥 보고 있지 말자. 이번에는 작아지는 사람이 자신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우연이고 어디부터가 의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집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조용한 카페 안에서 기계 소리만 낮게 울립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그 질문이 가슴 한가운데 박힙니다. 어쩌면 이 자리를 나간다는 건 지금까지의 세계에서 한 발을 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한 발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지 못한 채로 남는 것도 두렵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이 어디까지 닿는지 직접 보셔도 좋겠다는 문장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에는 비 대신 희미한 별이 떠 있습니다. 지민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품 안에 넣은 채 좁은 옥탑방 계단을 올라갑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한 번 더 멈춰섭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속으로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믿고 싶었던 건 사람일까 아니면 이야기일까? 대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초대장을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그 이후의 자신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민은 문을 엽니다.
라온의 기침 소리와 텔레비전 작은 소리가 맞이합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 아주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에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새로운 관계와 익숙한 세계를 흔들어 놓을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민은 그 선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얼굴로 마주할지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호텔 로비 공기가 낯섭니다. 숨이 조금 가쁩니다. 유리병 너머로 겨울 저녁 하늘이 보입니다. 어둡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번져 내려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걸어 다닙니다. 말소리는 낮고 구두 소리만 또렷합니다. 지민은 입구에 잠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초대장이 구겨지지 않게 쥐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정합니다. 깨끗한 블라우스, 다림질된 바지. 그러나 구두는 오래됐습니다. 굽끝이 조금 닳았습니다. 돌아갈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온의 말이 떠오릅니다. 언니, 평생 눈치만 보면서 살 거야? 한 번쯤은 보고 와. 거절하더라도 숨을 고릅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갑니다. 저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초대장이 있어서요. 직원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한지민님. 21층 라운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강도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 단어가 입안에서 묵직하게 굴러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힙니다. 유리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얼굴이 조금 창백합니다. 손끝이 굳어 있습니다. 괜찮아. 그냥 얘기만 듣고 나오자.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띵. 문이 열립니다. 21층 복도는 조용합니다. 카페 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끝쪽에 PRIVATE LOUNG라고 쓰인 문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따뜻한 조명이 안쪽을 밝힙니다. 먼저 보이는 건 넓은 창입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빛들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앞쪽 테이블 하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이는 남자. 강도윤입니다. 그는 지난번 카페에서 봤을 때보다 더 정돈된 모습입니다. 짙은 네이비 수트, 실크 타이. 그러나 눈빛은 그대로입니다. 조심스럽고 어딘가 슬픈 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먼저 말합니다. 지민은 짧게 인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의 목소리가 낮게 겹칩니다. 잠시 어색한 정적.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와 커피가 준비돼 있습니다. 화이트 포트, 작은 컵 2개. 지민의 앞자리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습니다. 앉으시죠. 그가 손짓합니다. 지민은 자리에 앉습니다. 허리를 살짝 곧게 세웁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깍지를 낍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강도윤이 말을 꺼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러낸 게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지민은 그를 바라봅니다.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립니다. 네. 짧은 대답입니다. 솔직히 조금, 아니 많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침묵. 테이블 위 숟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정식으로 드려야겠지요. 그가 말합니다. 저는 초대장에 적힌 대로 도윤 파운데이션과 관련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이름입니다. 지민은 TV 화면 속 로고, 기사 제목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 인프라와 사회 프로젝트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가 덧붙입니다. 지민의 손이 조금 더 굳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처음 카페에 오셨을 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여기까지 다 계획이셨나요? 질문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강도윤이 잠시 말을 고릅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민의 눈빛이 확 바뀝니다. 지갑을 일부러 두고 오신 거예요? 네. 일부러 그렇게. 지민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집니다. 낡은 점퍼 입고 신발 다른 채로 비 맞고 들어오신 것도요?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민은 숨을 들이마시지만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 저는 지민이 말합니다. 그냥 실험 대상이었던 건가요? 그의 눈이 살짝 커집니다. 실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꾸며진 상황이었잖아요. 지민의 말이 빨라집니다. 짧고 날카롭게 튀어나옵니다. 지갑 없는 척, 비 맞은 척,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상황만 던져놓고 누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신 거잖아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맞습니다. 상황 자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민이 그를 똑바로 봅니다. 전 뭐였어요? 커피 한 잔 내민 착한 알바생? 기사감? 홍보용 스토리?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럼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손님으로 와서 얘기하면 안 됐나요? 강도윤이 시선을 잠시 창밖으로 돌립니다. 서울 야경이 그의 어깨 뒤에서 번집니다. 제 아내가, 그가 조용히 말합니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민의 눈빛이 멈춥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투자 이야기, 사업 이야기, 심지어는 위로라는 이름으로. 그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중 대부분은 제 지갑을 보고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는 손을 포개고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손등의 주름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군요. 돈이 없는 남자로 서 있을 때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대할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민은 입술을 깨뭅니다. 그러나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요. 지민이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 마음을 시험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걸 아시면서 하신 거예요? 네. 짧은 대답 뒤에 더 무거운 침묵이 이어집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과장님한테 혼났어요. 근무 시간도 줄었어요. 동료들은 뒤에서 웃고요. 근데 숨을 한번 고르고 이어갑니다. 그 모든 게 누군가의 실험 결과처럼 느껴지는 건 너무 무서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민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떨어져 번집니다. 강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습니다. 손을 뻗을 수도 뻗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늘 침착하던 톤이 아닙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착한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을 잇습니다. 세상이 아직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친절을 기억할 수 있는지, 그걸 누군가가 여전히 선택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닦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게 둡니다.
감정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전요. 그녀가 묻습니다. 지금도 뭘로 보이세요? 실험에 성공한 표본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그냥 운 좋은 알바생으로 보이세요? 그 질문에 강도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보입니다. 잠깐의 침묵. 그날 창가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보겠다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민을 똑바로 봅니다. 당신이 나섰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본인한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 숨을 고르고 한 단어씩 내놓습니다. 누군가의 담요가 되어준 사람, 누군가를 작게 만들지 않으려고 대신 욕을 먹는 사람. 저에겐 그게 그 무엇보다 소중해 보였습니다. 지민은 이를 꽉 깨뭅니다. 모간이 뜨겁습니다. 그래도요. 그녀가 말합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일부러 비에 젖어 들어오는 건 잔인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욕먹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하셨나요? 했습니다. 그가 바로 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근무 시간 줄어든 것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지민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어디까지가 제 개입이고 어디까지가 당신의 삶인지 저도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가 덧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처만 받고 끝나는 건 제가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의 휴대폰이 그때 울립니다. 탁! 진동이 테이블 위에 닿습니다. 화면에 박 과장 이름이 떠 있습니다. 지민은 한동안 화면만 봅니다. 그 세계, 매장, 매니저, 동료, 스케줄, 자신이 속해 있던 곳, 휴대폰을 뒤집습니다. 진동이 멈춥니다. 대신 심장 소리가 귀에 더 크게 들립니다. 지민 씨,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네. 전 당신을 살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기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의 눈빛이 조금 더 진지해집니다. 당신이 한 선택이 당신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닿을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민은 잠시 웃음 같은 숨을 냅니다. 또 시험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가 곧장 답합니다. 이건 제 쪽의 부탁입니다. 어떤 부탁인데요? 그는 잠시 창 밖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봅니다.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일주일이요? 네. 제가 가는 곳들 몇 곳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지원하는 시설들, 사람들, 당신 한 잔이 닿아 있는지도 모르는 다른 삶들. 지민의 얼굴에 놀람과 혼란이 번집니다. 저 그렇게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어요. 알바도 있고 집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래서 거절하셔도 됩니다.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잠시 후 덧붙입니다. 다만 언젠가 나중에 그때 한 번쯤 가볼 걸 하고 후회하실까봐 겁이 납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입니다. 테이블 위 초점이 흐려집니다. 배신감, 호기심,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분노. 왜 나야? 왜 하필 난데? 왜 내 삶에 이렇게 들어와? 내면에서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 소리가 어느 순간 목을 타고 올라옵니다. 싫어요. 짧은 단어. 그렇지만 강하게 튀어나옵니다. 그의 얼굴이 굳습니다. 지금은 싫어요. 지민이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은 너무 화가 납니다. 감사해야 하는 건지 원망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내가 누군가의 실험이었단 생각이 아직 떨쳐지지 않아요. 그녀는 의자를 밀고 일어납니다.
무릎이 살짝 떨립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도윤도 천천히 일어납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손을 뻗지 않습니다. 지민 씨, 그가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지민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춥니다. 네, 화내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저를 미워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당신이 한 선택은 어떤 실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만든 상황이 뭐였든 당신이 내민 그 한 잔은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눈을 감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뜨겁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에 박힙니다. 그러니까요. 지민이 천천히 말합니다. 그 한 잔을 이젠 제가 어떻게 가져갈지 제가 먼저 정하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이 살짝 떨립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가지만 안쪽에서는 아직 끓고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호텔 복도의 조명이 눈부십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걷는 동안 하이힐 소리가 또렷이 울립니다. 배신감. 그 단어가 머릿속을 꽉 채웁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은 내 것이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창백합니다. 그러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울컥 올라오는 감정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만남은 어제의 자신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종로 골목은 여전히 어둡고 카페 간판은 똑같이 빛납니다. 그러나 지민의 안에서 무엇인가가 깨졌습니다. 세상은 그냥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래던 껍질, 그리고 동시에 아주 작게 새로운 문 하나가 열린 느낌도 듭니다. 그 문을 열지 닫을지, 언제 열지, 어떻게 열지, 이제는 지민이 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실험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며칠이 지나고 계절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눈 대신 비가 더 자주 내렸고 찬바람 끝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호텔에서 돌아온 날 밤, 지민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라운지의 조명이 떠올랐습니다. 테이블 위로 떨어지던 눈물 자국, 실험이라는 단어, 그리고 당신이 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말이 번갈아 되살아났습니다.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알바생 하나의 삶을 건드려 놓고 그 모든 걸 보고 싶었다는 이유 하나로 설명하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는 자신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카페에 출근했습니다. 머리는 평소보다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앞치마 끈을 꽉 조여 묶었습니다. 박 과장은 언제나처럼 매장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스케줄표에는 지민의 근무 시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지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손을 쓴 것 같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아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진실이 세상에는 있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점심 카페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뚜껑이 쉼없이 오갔습니다. 지민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님이 서둘러 카드를 내밀 때마다 그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눈가의 피로, 어깨의 기울기, 손의 떨림. 그녀가 내리는 친절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계산하고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정해둔 뒤 그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카운터가 잠시 비었을 때 지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과장님, 박 과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혹시 주 1회 정도만 짧게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안 될까요? 지민은 말끝을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비 많이 오는 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진짜 필요한 분들께만 드리는 걸로요. 저희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상황 보고 판단해서요. 박 과장은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썹이 아주 조금 찌푸려졌습니다. 지민 씨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합시다. 본사 눈치도 봐야 해서요. 돌려 말한 거절이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강제로 바꾸려다 다시 휘말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지민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라온에게 조심스럽게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느리게 나왔습니다. 그날 느꼈던 분노와 당혹, 그리고 어딘가에 스며든 존중 같은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라온은 끝까지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전기장판에서 올라오는 열과 TV 볼륨이 아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언니, 화나는 거 당연해. 라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장난도 아니고 사람 마음을 그렇게. 지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라온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언니가 친절을 한 건 아니잖아. 언니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했잖아. 지민은 그제야 라온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요. 언니 스스로를 의심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민의 가슴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다시 호텔 라운지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한 잔은 당신의 것이라는 말과 이젠 제가 어떻게 가져갈지 제가 정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 배신감과 함께 이상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준비한 무대 안에 서 있었다는 사실은 불편했지만 그 무대에서도 마지막 선택만큼은 자신이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민은 작은 뉴스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도윤은 흰 앞치마를 두르고 급식소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할머니들,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막도 화려한 소개도 없었습니다. 짧은 로컬 뉴스 한 구석에 한 재단 관계자의 익명 봉사라는 설명만 붙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껐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믿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그 뒤로 조금 더 흘렀습니다. 봄이 와서 종로 골목의 벚꽃이 조금 피었다가 지고 여름이 와서 아이스크림을 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장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민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르서울의 앞치마를 벗는 날 박 과장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고생 많았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진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형식적인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한 시절이었고 나쁜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 몇 달 동안 지민은 동네 작은 카페들을 돌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곳은 하루 만에 나왔고
어느 곳은 한두 달씩 버티다가 그만뒀습니다. 각각의 카페마다 다른 공기, 다른 주인, 다른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속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를 조용히 정리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 끝자락 옛 부루서울이 있던 골목 옆 건물 1층에 작은 임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평수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창이 넓고 빛이 잘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눈길이 갔습니다. 며칠 동안 망설이다가 지민은 결국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보증금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없는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몇 년간 모아둔 돈, 여기저기 조금씩 빌린 돈,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들어온 작은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적히지 않은 그러나 간단한 메모가 붙어 있던 송금 내역.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당신이 정한 방향으로 쓰셨으면 합니다. 한 잔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할 수 있도록. 지민은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쳤습니다. 결국 아주 조용하게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정한다. 가을 초입 골목에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첫 잔. 유리창 아래 작은 글씨가 따라붙었습니다. 첫 잔은 우리가 드립니다. 두 번째 잔은 가능하다면 누군가에게 건네주세요. 카페 안은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무 테이블 몇 개, 창가에 긴 벤치, 벽 한쪽에는 중고 서점에서 데려온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카운터 옆 눈에 잘 띄는 벽에는 메모지들이 꼽혀 있는 코르크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낸 분께 드리는 한 잔. 야간 근무 전 잠깐 숨 고르실 분께 한 잔.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한 대신 올려두는 한 잔. 손님들이 조금씩 자신이 마시지 않은 두 번째 잔을 이곳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지민은 카운터 뒤에서 그 메모들을 하루에 한 번씩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말투 속에 담긴 피로와 애정, 조심스러운 응원들이 느껴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특히 첫 잔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배달기사, 학생, 퇴근길 직장인,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 지민은 모두에게 같은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잔은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어느 늦은 오후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소리가 실내를 더욱 아늑하게 만들던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산도 없이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짓단은 젖어 있고 셔츠는 비에 눌려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카운터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 기울기, 눈동자의 불안, 두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헤매는 동작.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창가에서 떨고 있던 한 사람의 모습과 어쩐지 겹쳐 보였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입술이 마른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 여기가 그 첫 잔이 무료라는데 맞나요? 지민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첫 잔은 질문 없이 드립니다. 남자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금방 작게 줄어들었습니다.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지민은 컵을 꺼내고 샷을 내리고 물을 채웠습니다. 손놀림은 예전과 같았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이 한 잔이 누가 준비한 실험도 아니고 누가 평가할 결과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 서 있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지민은 말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세요. 빗소리 잘 들리는 자리예요. 남자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많이 버거웠는데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은 오래전 다른 사람이 했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민의 가슴이 살짝 저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감정이 부드럽게 번져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지민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건너편 검은 우산 하나가 보였습니다. 우산을 든 사람은 카페 쪽을 잠시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빗속으로 몸을 돌리고 골목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지민은 더 이상 그를 불러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서로를 스치고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거리만으로도 충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카운터 옆 코르크판에서 한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첫 잔 덕분에 누군가가 자기 길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글씨체는 낯설었지만 어쩐지 의미는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작은 메모를 하나 적어 그 옆에 붙였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두 번째 잔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을 두드리고 카페 안에서는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첫 잔을 받으러 들어오고 누군가는 두 번째 잔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지민은 알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빠듯하고 걱정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때로 잔인하고 때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럼에도 자신이 어떤 순간에 어떤 잔을 내밀지는 이제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호텔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터졌던 분노는 계절을 몇 번 건너는 사이 조용한 결심으로 모양을 바꿨습니다. 누군가를 작게 만들지 않기 위해 내가 조금 더 버텨보는 것. 그게 지민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어느 날 누군가의 삶을 아주 조금 버티기 쉽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그녀를 다시 하루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커피 향, 사람들의 낮은 웃음이 작은 카페를 채웠습니다. 첫 잔은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첫 잔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두 번째 잔을 위해.